아가야, 내가 감히 널 품어도 되겠니? 아, 아버지 기다렸어요. 얼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서연입니다.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았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다만 남편 준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병원을 다녔고 쉽게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남편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저녁이면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준호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고 제 기쁨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식탁에 따뜻한 된장국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늘 그랬듯이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야근이래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요. 응.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창백한 얼굴을 보면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준호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평범한 주부의 하루였죠. 때때로 시아버님이 올라오셔서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층 아래에 사셨어요. 67세였지만 건강하고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준호와는 정반대였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어요. 며느리,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맙네. 당연한 일인거려, 아버님. 그래도 고마워. 몸 약한 놈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시아버님은 늘 준호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죠.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저 부인인데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문이 열렸습니다. 왜 그래, 며느리? 준호가 병원에서 빨리 가봐야 해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어디? 병원, 응급실이래요. 알았어. 내가 운전할 테니 같이 가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님은 말없이 운전하셨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시아버님도 다가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부인이고 이쪽은 아버님이세요.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아버님은 벽에 기대서 계셨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 네, 아버님, 우리 아들,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준호는 강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유족분이십니까?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부축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도 울고 계셨어요. 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저는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 옆에 계셨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 됐네. 부인이 팔자가 세서 그래. 남편 일찍 보내는 여자는 뭔가 있는 거야. 저 집은 여자기가 센가 봐. 귓속말이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그래. 아버님, 괜찮아. 우리만 알면 돼.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준호의 흔적만 가득한 집, 거실, 소파에 놓인 신문, 욕실에 걸린 수건, 옷장 속 와이셔츠들,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준호만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죠.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문 좀 열어.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밥이라도 먹어야지.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시아버님은 아들을 잃으셨어요. 저보다 더 아프실 텐데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손에 죽, 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죽이었어요. 먹어라. 조금이라도.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먹어. 괜찮아. 시아버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났어요.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준호를 죽인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준호가 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저 운명이었던 거야. 시아버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넓은 가슴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님은 매일 올라오셨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 오셨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며느리, 혼자 살기 힘들지? 네, 조금요. 나도 혼자 사니까 외로워.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깜짝 놀라 시아버님을 봤습니다. 같이요? 응.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로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생각해 봤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준호 생각만 났습니다. 빈집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는 게 뭐가 이상해? 시아버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알겠어요, 아버님. 같이 살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시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시아버님은 아직도 일을 하셨거든요. 작은 공장에서 자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손이 많이 가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는 게 좋았어요. 준호를 챙기던 것처럼. 이제는 시아버님을 챙기는 거였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잘 드셨어요. 준호와는 달랐습니다. 식욕도 좋으시고 건강하셨어요. 오늘 반찬 맛있네. 다행이에요. 며느리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구만. 저야말로 아버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네, 아버님.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며느리. 오늘 날씨 좋던데 산이나 갈까? 등산이요?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그래. 준비하자. 간단한 도시락과 물을 챙겼어요. 시아버님은 배낭을 메셨죠. 버스를 타고 근처 산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흙길이 이어졌어요. 나무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천천히 올라가자. 시아버님이 앞서 걸었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걷다 보니 땀이 났어요. 등산복이 땀에 젖었습니다.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중턱쯤 왔을 때 쉬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물 마셔. 시아버님이 물병을 건네셨어요.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했죠. 시아버님도 물을 마셨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넓은 어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어깨가 좁았는데 시아버님은 정말 다르셨어요. 눈을 돌렸습니다. 더 올라가요. 그래. 정상까지 가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들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예쁘다. 그러게. 오길 잘했지? 네, 아버님. 시아버님이 옆에 서셨어요. 함께 경치를 봤습니다. 며느리. 네. 준호 생각 많이 나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나도 그래. 매일 생각나. 우리 아들.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우리 힘내야지. 준호도 그걸 바랄 거야. 네, 아버님. 시아버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무거운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아버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봤어요. 가끔 산책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게 일상이 되었죠. 며느리. 걷기 좋지? 네. 시원해요. 우리 앞으로 자주 걷자. 네, 아버님. 시아버님과 걷는 게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였는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네, 고맙다. 뭐가요? 나랑 같이 살아줘서. 혼자였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혼자 있으면 준호 생각만 나서 힘들었을 텐데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준호의 손은 늘 차가웠는데 시아버님 손은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권하셔서였죠. 며느리,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한대. 내가 요리 잘하잖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갔어요.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서연 씨, 손맛이 정말 좋네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시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다행이다. 내가 웃으니까 보기 좋네. 시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님도 오늘 일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집에 오면 내가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 저도 그래요.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시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또 뛰었어요. 자꾸 이러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시아버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넓은 어깨,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왜 이러는 걸까요? 시아버님은 준호의 아버지셨어요. 제 시아버지.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도 뒤척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자니?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들어오세요. 시아버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 네, 아버님. 나 요즘 잠이 안 와. 저도 그래요. 시아버님이 저를 봤습니다. 깊은 눈빛이었어요. 내 생각 때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나 미쳤나 봐.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간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아버님을 봤습니다. 너도 그래?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나. 저도. 아버님. 시아버님이 다른 손으로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시아버님이 이 말을 제 이마에 댔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며느리. 네, 안 되겠지? 안 돼요. 그래, 안 되지. 하지만 시아버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아니에요, 아버님. 자러 가야지. 늦었어.
네. 시아버님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어색해졌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쌀 때도, 저녁에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다녀오세요. 응. 저녁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네, 아버님, 우리 이러면 안 되겠지? 네, 나도 알아. 근데 마음이 자꾸 시아버님이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시아버님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너도? 네. 자꾸 아버님 생각이 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저도 모르겠었어요. 정답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 넌 내 며느리고 난 내 시아버지야. 네. 사람들이 알면 난리 날 거야. 그럴 거예요. 시아버님이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가족으로. 저도요, 아버님. 그럼 우리 선을 지키자. 가족으로만 지내는 거야. 네.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노력할게.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거리를 두었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어요. 가까이 앉지도 않았죠.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쌀 때도 시아버님 생각을 하며 정성껏 만들었어요. 저녁을 준비할 때도 시아버님이 좋아하실 반찬을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이거 내가 좋아한다며? 사왔어. 과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별것 아니야. 하지만 눈빛은 특별했어요. 어느 날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서연 씨, 시아버님이랑 산책 중이세요? 네, 아주머니. 보기 좋네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렇게 둘이 사는 게 괜찮을까? 젊은 과부랑 시아버지가 단둘이 사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 우리가 떳떳하면 돼. 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1년. 시아버님과 함께 산 지도 거의 1년. 그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저는 복지관 봉사를 계속했고, 시아버님은 여전히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어요.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가야. 네, 아버님. 준호 기일이 다가오네. 네, 같이 가자. 묘소에. 네, 아버님. 기일날 묘소에 갔습니다. 준호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준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아버지다. 잘 지내고 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 잘 챙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도 말했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이 돌봐주셔서 외롭지 않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당신이 바라는 거잖아요.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울지 마. 준호가 슬퍼할 거야.
네. 묘소를 나와 걷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시아버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준호도 이해할까?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거 당신도 원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아버님.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고마워, 며느리.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요, 아버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벚꽃이 피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봤어요. 시아버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예쁘지? 네, 정말요. 준호가 좋아하던 꽃이야. 그래요. 그래도 우리 행복해도 되겠지? 시아버님이 물으셨어요. 네, 그래도 돼요.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네, 너 좋아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좋아해요. 고맙다. 시아버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이대로 살자. 가족으로. 네, 선은 지키면서. 네, 아버님. 시아버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포옹이었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사랑은 꼭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네, 아버님. 그렇게 우리는 안고 있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가끔 포옹도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선을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 두 사람 참 보기 좋네.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사는구만. 가족이 저래야지. 동네를 걸을 때도 당당합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함께해요. 잘 자, 며느리. 잘 주무세요, 아버님.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사랑하지만 넘지 않는 선.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클로징.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나이도,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저와 시아버님은 법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선은 지키지만 사랑은 깊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은 답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